조기 교육으로 영재 가능하죠? 이러면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아니요. 이런 질문 네.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 하면은 IQ 테스트 영역이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언어 영역이 있고, 시공간이라고 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유동 추론이라는 걸 측정하고, 작업 기억, 명령을 내리면 반응하는 그런 처리 속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5가지 영역을 측정해요. 그런데 그 5가지 영역에서 나온 점수는 어떤 의미냐면 일정 부분은 유전에 의한 것이고 일정 부분은 환경에 의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점수가 100점 만점에 뭐 90점이 나왔다. 언어 능력에서 90이 나왔다. 그 90이라는 의미 속에는 50대 50 정도로 45는 유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45는 환경적인 영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이 보이는 어떤 성취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결과는 사실은 유전에 의한 것 반, 환경에 의한 것이 반이에요. 그런데 딱 50대 50이 아니고 그 능력에 따라서는 언어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게 더 중요해요. 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를 잘 지도했느냐, 지도하고 도와주고 그런 기회가 많았느냐에 따라서 언어 능력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엄마가 잘 도와주고 지도를 해주면 좋아져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IQ 테스트도 유아기 때 하죠. 유아기 때 했던 것이 1년 지난 후에 엄마가 정말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면 확확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는 학습, 교육은 필요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그냥 놀리는 것이 좋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도 똑똑한 애는 잘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아주 그 올드한 19세기 생각이에요. 19세기. 근데 그런 생각을 깨우쳐야죠. 엄마들이 이제는 자꾸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좋은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꿔야지. 자꾸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 지능 검사를 하고 지능 검사 결과 후에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점수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엄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도 잘할 건데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아이가 능력이 발현은 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이 발현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그러나 적당히 좋은 자극을 주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 이론이 뭐냐면 비고츠키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우리 그 가장 기본적인 교육 심리학이나 이런 책에 보면 피아제라는 사람과 비고츠키를 대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고츠키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절하게 자극을 주면 그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비고츠키 러시아 사람이지만 하버드 대학의 브루노라고 하는 교수가 그 피아제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비고츠키의 이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퍼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피아제 이론과 비고츠키 이론을 대비시켜서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비고츠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적절한 자극. 그걸 자꾸 부모가 주면 아이가 지가 현재 할 수 있는 발달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적절하게 꾸준히 그 좋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지금 교수님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할까요? 6세인데 멱살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보통 50개월 이상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능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한 5가지의 영역에서 어떤 능력이 높고 어떤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를 좀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다 그래도 건강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 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뭐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적인 수치보다 높구나, 알 수 있죠. 낮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혈당이 높다 그러면은 내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을 좀 줄인다든지 무슨 뭐 탄수화물 술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있어서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건지, 그럼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채워줘야죠. 그걸 채워줘서 아이가 그쪽 방향으로 사실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능검사를 하는 것이지, 지능검사를 꼭 영재검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오잖아요. 상위 1%다. 뭐 그렇게 나오면 아, 얘가 지금 그런 영재급에 들어가는 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 너무 그렇게 지능검사를 두려워할 것 없고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은 뭐 낮게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네, 그러면 낮게 나올까봐.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온 것도 미리 알아야 돼. 아, 맞아요. 미리 맞아요. 알아야 아, 우리 아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아이의 교육 방법을 지금까지 하는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능검사를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50개월 이상이면 보통 해보고, 여기 강남에 있는 이제 엄마들을 보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유아기에 한번 하고요. 네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도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3, 4학년 때 한번 하고, 한 3번 정도를 해서 평균적인 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언어 능력은 어떻게 되고, 추론 능력은 어떻고, 그래서 뭐 작업 기억 능력은 어떻고, 이렇게 봐가지고 아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6세 정도만 해도 한번 아, 받아보고 충분합니다. 아이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보시면 그럼요, 도움이 아주 그럼요. 될 것 같습니다. 네.